사랑은 상대가 옆에 현존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겠죠. 기억 속에서도 추억 속에서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어 주셔서. Actually, I had been thinking of you continuously.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8번째 챕터 시민혁명과 국가 통일에서 1848년 새 나라의 혁명을 보도록 할게요. 음악이 많이 바뀌었죠. (1848년) 새 나라의 혁명. 1846년 전 유럽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가는 곳마다 농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흉년은 무려 2년씩이나 계속되었다. 그 후 1848년 유럽 일대에서는 경제, 사회적인 혼란과 함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한 혁명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국민은 정부의 불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은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의 2월 혁명. 이 무렵 세계의 모든 유행이 파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파리는 성스러운 곳으로까지 생각됐다. 1830년 혁명으로 부르봉 왕조가 쓰러진 뒤 루이 필리프를 왕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부유층들이었다. 1846년 선거법으로도 성년 남자들로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성년 남자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았다. 루이 필리프 정부는 3%의 남자밖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나머지 97%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빼앗긴 상태였다. (3%에) 선택된 사람들은 주로 돈이 많은 은행가, 큰 사업가, 대학 교수, 법률가, 왕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자유주의 귀족들 뿐이었다. 당시 수상이었던 프랑스와 기조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등을 돌렸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특히 지식인들은 루이 필리프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그 계획은 번번이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는 반대파들이 만든 여러 단체를 모두 없애버렸다. 국민들에게는 신문, 출판물 검열과 조사를 가하는 등 많은 탄압을 했다. 루이 필리프는 국왕이 될 인물이 못 된다고 민족주의자들은 비난하고 나섰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난한 노동자들은 왕의 정치에 반대하면서 옳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나섰다. 1830년 혁명이 일어나자 그들은 정부군에 맞서는데 앞장을 섰다. 이렇게 되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모임을 갖게 됐으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1848년 2월 파리 시내에 몰려나와 정부군과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자 루이 필리프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수상 기조를 물러나게 했다. 국민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구호를 계속 외쳐대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때 이들을 막기 위해 동원된 군대가 우연한 오발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총소리는 시민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정부군과 시민들의 충돌로 52명의 시민이 죽었다. 이 사건은
1848년 2월의 혁명을 일으키게 한 큰 원인이 되었고 흥분한 시민들은 더욱더 흥분했다. 루이 필리프는 물러가라! 국민들은 날마다 물밀듯이 거리를 메웠고 결국 루이 필리프는 왕위에서 물러났다. 1848년 이 사건을 2월 혁명이라 한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한결같이 그들도 잘 사는 사회가 올 것을 믿고 바랐다. 그들이 바라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 정부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정 아래서 귀족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큰 재산은 그대로 귀족들에게 넘겨주었다. 귀족들에게 귀족들의 경제적인 특권만은 누리도록 해준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의 곳곳에서 거지, 범죄자들이 들끓었다. 재산이 많은 부유층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새 정부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주택, 교육, 질병 고쳐주기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노력했으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협조하기를 꺼려했다. 1848년 6월 노동자들은 재산의 평등한 소유를 부르짖으며 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노동자들은 군대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이 사태로 1,40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1848년 12월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루이 나폴레옹, 즉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가 당선되면서 1848년의 사태도 마무리 짓게 됐다. 독일의 1848년 혁명. 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유럽의 형태가 형성되면서 독일은 39개의 주권 국가들이 모여 연방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었다. 오스트리아는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모든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러한 지배층의 억누름은 프로이센에서도 매우 심했다. 그 밖에 독일 연방을 이루는 작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 혁명에서 독일로 번진 민족주의는 나폴레옹의 독일 점령 기간 중에 자연스럽게 아주 강하게 타올랐다. 그 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다음에도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인들을 한데 뭉쳐 독일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노력에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군주들에게만 오직 온갖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1840년대 독일의 경제는 밑바닥을 맴돌게 됐다. 농민들은 물론 도시인까지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들의 불만은 곧 혁명을 일으키게 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프랑스의 2월 혁명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독일 혁명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계층의 시민들이었다. 1848년 4월 바덴, 비르텐베르크, 바이에른, 작센, 하노버 등 여러 곳에서 과거의 정치가들이 모두 물러나고 자유주의 정치가들이 나서게 됐다. 그들은 검열을 줄이고 새 헌법을 만들었으며 의회의 구성 등을 비롯해 농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프러시아의 비렐름 4세는 새로운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군대를 동원해 베를린시에서 벌어진 시민 데모를 막으려 했으나 시민들은 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렐름 4세는 1848년 3월 18일 나라의 모든 제도를 새로 마련하고 새로운 정치로 올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총기 오발 사건이 우연히 생겨 정부 군대와 시민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동원된 군대가 이를 다스리기 위해 베를린시를 공격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베를린 시민들은 물론 더욱 놀란 것은 국왕 비렐름 4세였다. 그는 베를린 시민들이 군대의 공격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데 크게 놀랐다. 그는 군대의 힘으로도 시민들을 꺾지 못하게 되자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1848년의 혁명의 목표로 삼았던 시민 등 자유주의자들은 통일된 자유로운 독일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을 거듭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모든 독일 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다.
의회의 구성은 대부분 높은 교육을 받은 부유층들이었으며 노동자 출신은 거의 없었다. 의회에서는 오랜 회의 끝에 독일 연방 국가를 세울 것의 뜻을 같이 하게 됐다. 프러시아의 경우 빌헬름 4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나와 베를린시를 포위했다. 시민들은 이에 맞서 싸웠으나 서로 뜻이 달라 1848년 11월 국왕은 베를린의 시민혁명을 손쉽게 막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시민혁명의 실패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었고 독일에서의 자유, 민주, 의회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오스트리아의 1848년 혁명. 새로 형성된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던 메테르니히가 정책을 강하게 펴면 펼수록 비판이 컸고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오스트리아에서 메테르니히의 억압적인 정책이 실패한 부분은 대학 문제였다. 대학들은 정부의 감독과 처벌을 받으면서도 메테르니히의 정책에 굴복하지 않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유주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1848년 혁명이 오스트리아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빈에서는 독일 출신의 자유주의자들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체코의 민족주의자들은 학교에서 체코어를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 헝가리와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마자르족과 이탈리아인들이 합스부르크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수도 빈에서는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서 물러난 것에 자극을 받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을 없앨 것, 또 헌법의 제정 등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이 빈의 중요 기관을 빼앗게 되자 국왕은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던 메테르니히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약속했다. 그해 8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재헌의회가 소집되고 농노 제도가 없어지게 됐다. 당시 합스부르크 제국은 공통의 민족성을 갖지 못하였고 합스부르크 제국은 군대의 강한 힘에 의해서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형편이었다. 또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게르만족이 약 25%를 차지했다. 여러 민족 중 게르만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제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복잡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밑바탕은 매우 약했고 중앙에서 어떤 강력한 힘과 행정을 펼치면 다스리기 어려운 나라였다. 그해 8월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나라가 새롭게 발전되기는 했으나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실현되자 그 자체에 만족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옛 지배층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또다시 국민을 억눌러 옛날로 돌아갈 계획을 실천하려고 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이 같은 계획 아래 보헤미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의 민족주의 요구를 강제적으로 막는 데 성공했다. 합스부르크 제국에는 군대의 강한 힘으로 국민들을 짓누르고 지배층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다. 1848년 10월 합스부르크 정부는 반란의 중심지였던 빈을 포위한 뒤 군대의 힘으로 반정부 세력을 모조리 누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지도자들은 모두 사형당했고 또 나라 밖으로 도망가거나 지하로 숨어버려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던 지도자들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849년 3월 합스부르크 정부는 국민의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헌법을 없애버리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옛날식 헌법을 새로 만들어 선포했다. 합스부르크 제국으로서 가장 골칫거리는 헝가리였다. 19세기 중엽 헝가리 인구는 약 120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마자르족은 500만 명이었고 나머지는 남슬라브계인 크로아티아족과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당시 헝가리 지배층은 마자르족의 부유층 귀족들로 이들은 합스부르크 제국을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며 토지를 많이 가진 대지주들은 자유주의나 민족주의를 싫어했다. 이들보다 재산이 적은 중소지주들은 새로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받아들여 농노제와
특수층의 세금 면제 혜택을 없애줄 것을 부르짖고 나섰다. 하급 귀족 출신인 코주트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민족주의를 내걸고 헝가리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나선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합스부르크 정부는 마침내 헝가리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였고 나중에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들의 군대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는 합스부르크 정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헝가리의 민족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에서도 일어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회에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폴란드의 혁명을 미리 철저히 막자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러시아 제국과 힘을 합쳐 헝가리 독립운동을 저지시켜 독립운동은 꽃을 피우지 못했다. 북부 이탈리아 지방 밀라노 시민들도 중부 및 남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제국에 맞서 싸웠다. 밀라노 시민들은 오스트리아 군대와 5일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오스트리아 군대는 시민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밀려났고 밀라노시가 자유를 얻게 되자 시민들은 1848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를 영광의 5일로 정하고 이를 뜻깊게 기렸다. 베니스 시도 밀라노의 영향을 받아 오스트리아의 독립운동을 선언했다. 오스트리아 귀족들은 군대의 힘을 빌려 공격에 나섰다. 군대는 다시 밀라노시를 점령하게 되었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은 로마로 들어가서 교황 피우스 9세를 쫓아내고 로마 공화국을 선언하며 자유주의 운동을 계속 펴나갔다. 교황이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나폴레옹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루이 나폴레옹은 혁명을 일으킨 시민들을 총과 칼로 다스려 쫓겨난 교황을 다시 로마의 지배자로 세웠다. 자유주의 혁명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틴 곳은 베니스 시뿐이었다. 그 이후 6주일간 베니스 시민들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오스트리아의 군대의 총칼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혁명이 자유를 향한 부르짖음이 이렇게 사그러져 갔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게 하라 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예전에 갔죠. 논리게임입니다. 명분이 중요하죠. 심플하게 데시벨만 높이는 건 정말 단순한 거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5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59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